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4월 공모주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종목을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4월 공모주 프리뷰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기업으로 루이비통을 선정했던 그 나라셀라라는 종목인데요. 다음 주에 착약할 예정이니까 찬찬히 어떤 조건으로 등장하는 종목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라셀라는 4월 3주차 후반부에 청약을 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을 하니까요. 마이크로 투나노와 토마토 시스템의 환불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일정이고요. 다만 환불 기간은 4일인 청약이 되겠습니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라셀라라는 기업이 익숙하실 텐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와인 중에 하나인 몬테스 알파를 국내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와인인 케이머스나 더콘 같이 신대륙 와인을 주로 국내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은 가격에 따라 엔트리부터 울트라 프리미엄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던데요. 나라셀라는 4만원 아래인 중저가 와인 매출 비중이 약 51%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와인을 즐기는 분들이 데일리 와인으로 가볍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셀라도 중저가 가격대 와인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와인 유통 시장은 신세계 L&B, 금양 인터내셔널, 아영 FBC, 그리고 나라셀라 이 4개 회사가 시장을 가점하고 있고요. 매출액을 보니까 신세계 L&B가 좀 큰 편이고 금양이나 아영, 나라셀라는 다들 비슷하게 시장을 나누어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익을 보니까 매출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대비 21년에 매출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집에서 혼술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 영향으로 와인 소비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나라셀라도 그런 좋은 찬스를 잘 살렸던 것 같고요. 다만 22년에는 21년 대비 매출은 늘어났는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되다 보니까 집에서 와인을 드시기보다는 나가서 술을 먹는 빈도수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와인 소비량이 약간 정체가 되었는데 결국 와인 업체들이 판매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했던 것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소비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술 중에서 고가인 와인은 소비가 더욱더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나라셀라도 실적이 정체될 수 있거나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백화점들도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올해는 소비가 축소되고 또 해외여행으로 명품 소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와인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가를 보면서 밸류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루이비통을 포함시켰다고 제2의 크레포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결국 논란이 심해져서 이번에 루이비통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기업 일부를 교체하면서 총 8개 회사로 공모 가격을 산정을 했는데요. 일단 국내 기업은 하이트진로 술을 만드는 회사이죠. 그리고 외국 기업인 페르노리카부터 더코온 포트폴리오까지 이 6개 회사도 모두 와인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SPA라는 이 기업만 와인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루이비통은 제외가 되었지만 8개 기업 중에서 술을 직접 만들지 않는 회사는 결국 하나뿐입니다. 국내 와인 유통사 중에서 가장 큰 신세계 L&B가 작년에 미국 유명한 와이너리인 쉐이퍼 빈야드를 인수했었습니다. 원래 이 와인은 국내에서 나라셀라가 유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세계가 여기를 인수를 하면서 나라셀라는 여기 와인을 취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의 와인만 가져와서 파는 회사하고 직접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의 밸류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셀라의 유사 기업들은 비교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나라셀라 회장님께서 루이비통을 포함시켰던 이유가 같은 명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특성이 닮아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와인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결국 명품을 유통하는 회사와는 비슷하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기업 중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유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아르마니 같은 명품 의류부터 산타마리아 노벨라처럼 해외 유명 브랜드를 국내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와인은 취급하지 않지만 명품을 유통하는 측면으로 보면 충분히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밸류를 찾아보니까 22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6.3배 정도 되었습니다. 코스피 평균 PER보다 낮은 수준의 밸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통만 하는 회사라서 이 정도 밸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부정적인 시장 전망이 주가에 선반영되었던 것인지는 몰라도 밸류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셀라는 이번 공모에서 상단 가격은 26,000원 그리고 하단 가격은 22,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PER은 18.7배이고 하단 공모가는 PER이 15.8배입니다. 이 공모 가격은 본인들이 유사 기업으로 제시를 했던 유명한 와인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 밸류보다는 확실히 낮긴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특성의 명품을 유통하는 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이 회사 밸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모 가격은 하단 미만으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면서 청약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 체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145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일반 투자자에게 약 36만 주가 배정될 예정이고 우리 사주조합에도 43,500주 배정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메인이 신영증권이고 서브는 유진투자증권인데요.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로 최소 수량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지금까지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유진도 수수료를 2,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두 증권사 모두 청약 수수료는 2,000원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약 26% 정도입니다. 유통 물량이 양호한 편이고요. 기존 주주 물량 비중도 5% 뿐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 대부분은 공모주주 물량 중심으로 유통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기존 주주 물량은 A벤처스가 선투자로 취득했던 물량이 합쳐서 약 32만 주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물량을 크게 지고 있으니까요. 상장일의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모 가격만 조금 합리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의외로 상장일에 괜찮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셀라는 수요 예측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봤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수요 예측 결과는 청약 전날인 19일 수요일에 공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2주간의 공백을 깨고 공모주가 다시 시작하죠. 내일은 마이크로 투나노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